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모임이죠. 더불어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KBS 아침마당 출연 금지를 당한 분이 계십니다. 문화예술계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랙리스트는 살아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아침인데요. 오늘은 수요 미식회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계신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 첫 번째 출연이세요. 네. 팟짱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이 팟짱은 사실 정치적인 그 이슈들을 다루는 거니까 저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었겠죠. 저는 뭐 먹는 이야기 네. 하는 사람이고요. 네, 팟짱에서 먹는 이야기 안 하죠. 처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먹는 얘기를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AI는 좀 다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로 정치인들이 나와서 정치를 주로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오늘 우리가 맛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정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출연하시면 첫 출연하시는 분께 꼭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 200개국 그리고 전국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애청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을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연대 싫어하십니까? 솔리데리티? 200국에 쓰나 봐요. 예, 저희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해외 교민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죠. 그래요? 예. 뭐 설 다가오고 하니까 그 설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의 말들을 해요. 뭐 차례 차리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시댁에 가서 스트레스, 또 뭐 시집 장가 안 간 또 사람들은 또 거기에 가서 또 어른들한테 네. 여러 가지 말을 듣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왜 설날에 그렇게 네.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건지 네.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예. 이게 원래 설이라는 게 우리 그 농경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 일종의 춘제거든요. 네. 봄맞이 행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보름 그러니까 섣달 금음부터 대보름까지가 설인데 이 설이라는 것은 대보름 이후에 농경을 시작하기 이전에 한바탕 크게 노는 거거든요. 그냥 축제로 즐겨야 네. 되는데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예. 이상야릇하게 형식만 남아서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이런 걸 없애려고 그러면 우리는 놀자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사실 노는 걸 잘 몰라요. 산업사회에 들어와서 예. 1960년대 이후부터 그냥 맞아요. 계속해서 일 예. 이랬거든요. 죽도록 일만 하고 있죠. 그래서 예. 그래서 좀 놀자. 예. 그 차례 음식 그거 네. 뭐 유교식의 차림이거든요. 예. 그거 우리나라 뭐 유교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 차려놓고 한바탕 놀자. 예. 술 마시고 예. 뭐 이러면서 대보름까지 한 15일 정도 휴가 줘야 돼요. 야, 15일까지 휴가 한 주자. 15일까지 예. 그렇게 해서 크게 노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뭐 연대의 말, 이 연대라는 것도 사실 잘 서로 막 이렇게 어울려서 놀아야 그렇죠. 사실 연대가 맞습니다. 되는 거거든요. 예. 골치 아픈 이야기 예. 모여 앉아서 머리 예. 맞대고 이러봤자 예. 연대 안 돼요. 서로 싸우기나 하고 이러거든요. 예. 연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는 겁니다. 다 같이 설날 맞아서 열심히 재미나게 노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팟짱 2년 넘게 진행을 하면서 최고의 덕담을 해주신 것 같아요. 놀자는 분들이 없어요. 맨날 팟짱에 나오면 어떻게 이 나라를 개혁할 건지 막 진지한 이야기 하는데 한 15일 놀자. 보름까지 한 놀자 15일 정도. 놀아야 뭐 돼. 논다고 뭐 바뀌냐. 예? 우리나라가 근로 시간 아마 거의 세계 세계 1위를 최고, 예. 달리고 있는 거죠. 네. 돈도 웬만큼 버는 나라에 들어가죠. 네. 뭐 사실 불공평한 그렇습니다. 분배는 뭐 있는 것이긴 네. 하지만은
그런데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요. 노는 게 없어요. 놀아야 돼요. 놀 줄 몰라요. 예, 놀아야 맞아요. 돼요. 예. 죽도록 일만 하는 나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 참 부러웠습니다. 원래 기자 하셨잖아요. 예. 그러다가 맛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을 새로 개발하신 거죠. 인생 이모작을. 그런 셈이죠. 예. 뭐 없는 영역을 그냥 만든 예. 거죠. 예. 예. 그 어떻게 마지막 출입처가 어디셨는데 마칼럼니스트를 하시게 되신 건가요? 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이 언론계에 있는 분들은 뭐 다 비슷할 겁니다. 네. 그 말년은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을 안 보이죠. 연이 늘 추하죠. 그 기자의 예. 파워라는 게 사실 언론사의 파워와 이렇게 거의 그렇습니다. 동격인 예. 거죠. 예. 그거 끈 떨어지면 예. 그냥 그 한낱 힘없는 개인으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저 꼴을 당할 것을 예. 늘 염려했었죠. 예. 그래서 뭔가 끈이 떨어져도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늙어 죽을 때까지 예. 일할 수 있는 예. 무엇이 없을까? 일한다 그러는 게 또 이상하네. 놀자 그래놓고 그걸 찾다가 네. 음식 관련되는 글쓰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것은 뭐 그냥 일본에 그 회사에서 일본에 뭐 한번 가서 뭐 보라고 한 일주일 정도 네. 취재를 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뭐 견학 겸 뭐 일본의 농업 현실들 네. 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예, 갔는데 예, 예. 1992년 1년 뭐 이쯤이었을 거예요. 해외 여행에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가. 그 여행 자유화 그렇죠. 그게 뭐 88년이면 87년 87년인가 이후일 그쯤 거예요, 되죠. 아마. 예.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닐 때 뭐 예, 꿈도 예. 못 꿨던 일이죠. 예. 일본 가서 보니까 방송을 텔레비전 트는 데마다 다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점에 갔더니 온통 음식책이고요. 음식 만화들 뭐 지하철에서 다 그걸 보고 있고요. 다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룰 수 있겠다. 보통 일본에서의 전체 흐름들 그렇죠. 이런 게 예. 한 20년 시차로 이렇게 우리한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일본에서는 벌써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한 10년 정도 닦아 놓으면 뒤에 내가 빛을 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음식 공부를 본격화한 거고요. 예. 사실 뭐 글쟁이가 음식 이야기를 쓴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웃기지도 않는 일이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직업이 어디 있어? 맞아요. 라는 거였죠. 근데 하다 보면 다 되거든요. 뭐 다른 사람이 하는 영역의 일을 굳이 내가 쫓아갈 것이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그냥 해야 만들어서, 된다. 예, 만들어서 한 겁니다. 어. 그리고 운 좋게 예. 사실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한국 사회 음식을 열심히 예, 뜯는 예. 그런 사회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근데 거거든요. 진짜 됐잖아요, 그렇게. 운이 좋았던 것이기도 하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미래를 좀 보는 이게 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니 근데 진짜 먹방이 대세잖아요. 원래 그 음식에 대한 글쓰기는 그리고 음식의 이모저모도 전국에 있는 식재료, 향토, 음식 이런 것을 글로 담는 일은 꽤 오래 전부터 해왔던 일이고요. 네. 최근에 저 사람이 음식에 관련되는 전문가 글쟁이로 네. 이렇게 자주 보이냐 하는 게 네. 근래에 들어온 먹방 쿡방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먹방 쿡방에 나와서 이게 맛있다라고 하고 뭐 그 먹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먹방도 가끔씩 찍기는 하지만은 네. 대체로 이렇게 말로 푸는 역할을 하죠. 그 음식의 유래며 그 음식의 가치며 의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먹방 쿡방하고는 조금 다른 영역의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근데 합니다. 그 요리도 좀 하는 걸 좋아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음식에 담긴 의미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제 선생님 전문 영역인데. 요리는 해요. 그러니까 한때는 그러니까 음식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 요리에 대한 기본적인 네. 거는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은 아마 그 요리책 레시피북일 수도 있어요. 네. 예. 바깥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일주일 동안 네, 네. 먹었던 음식 중에 이게 맛있다라고 생각되는 음식을 예. 집에서 주말에 이렇게 재현하는 오. 이런 방식의 요리 공부를 했죠. 네. 레시피를 그냥 네. 펼쳐놓고 그대로 따라 해도 절대 그 맛이 안 나와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 실패 이유- 많이 합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 그런 레시피를 읽으면서 그 맛이 네. 그 추구하는 예. 그 요리서를 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에헤. 맛의 그림을 같이 그려야 되거든요. 혼연일체가 돼야 됩니까? 머릿속에 음식 예. 맛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이런 맛을 내려고 이 레시피를 적어놨구나 하는 아하.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단순히 따라하면 절대 그 맛이 안 나오죠.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지면 이 레시피는 참고 사항이 되는 아하. 거거든요. 예. 그 머릿속에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잘 그려내는가 예. 그리고 손에 이제 그 다음에는 네. 이제 그거죠. 스킬이 필요하죠. 손맛. 예, 그린 대로 네. 손이 움직여 줘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 작업들은 예. 사실 오랫동안 했었죠. 그렇군요. 근데 요즘은 사실 음식 잘 안 해요. 왜 안 하세요? 바쁘셔가지고. 저는 먹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니까. 아니 네. 왠지 황교익 선생님하고 같이 다니고 싶어져요. 같이 다니면 맛있는 음식 진짜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뭐 미식가가 아니라 악식가라고 악식가? 이야기를 하고요. 예. 제 블로그도 악식가의 미식일기 뭐 이렇게 블로그 제목을 달아놨거든요. 예. 뭐 굉장히 오래된 네. 일인데 무엇이든지 먹어야 되는 게 제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을 찾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는 것은 다 먹어야 되는 직업이죠. 예.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먹을 것이 아니다 싶은 것들 네. 이런 것들도 입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거를? 생물들 뭐 돼지고기 같은 거 예. 이게 이 집에 돼지고기가 질이 좋나 어떤가는 사실 굽기 전에 예. 날 것으로 이렇게 먹어봐야 알 수가 있어요. 진짜요? 돼지고기 숙성도 날걸. 오. 이거 뚝 잘라서 이렇게 씹어 먹어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해산물들 뭐 이런 거 홍합 예. 같은 거 예, 날로 예. 한번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것도 한번 맛을 봐야 아니, 그 되겠죠. 혹시 그 질병에 위험이 상당히 따르죠. 예. 기생충이라든지 뭐 식중독 뭐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 이렇게 혹시 먹어야 되는 그 겁니다. 식중독에 걸리신 적도 있으세요? 그런 것도 많죠. 오, 아이고. 뭐 소화불량 이런 것은 애사고요. 네. 뭐 순두부가 네. 유명한 마을에 갔다. 예, 예. 그랬을 때 그 순두부집 중에 잘하는 집 한 곳에 달랑 둘러가지고 그 동네가 어떻다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한 4집 정도 순두부집은 둘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6집에 순두부를 다 먹어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뭐 이 집 저 집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먹죠. 이야. 그러고 나면 한 5그릇 정도 먹고 나면 예. 입에서 이제 콩 비린내가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럴 속은 것 같아요. 니글니글하고요. 예, 예. 거의 탈나죠. 예. 한 달 정도는 예. 콩 음식은 이렇게 예. 쳐다보기도 싫어져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악식가죠. 예. 그러니까 그 음식에 대해서 글을 쓰는 일이 곧 미식가라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은 이게 바르지 않습니다. 취재자니까. 예. 미식가라는 것은 저 집이 맛있을 거야, 저게 맛있을 거야 하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사람이고요. 네. 저는 취재를 하는 사람이니까 미식가가 아니고 그렇군요. 굳이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악식가. 악식가다. 예. 저희가 주로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이제 생중계를 하니까 댓글창이 열려 있고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요. 그래요? 대개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오늘은 황장금.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뭐 이런 그 묵밥 레시피 있나요? 뭐 이런 저희가 생애 처음 겪는 이런 그 댓글이 들어와서 제가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치적인 댓글을 막 다루셨는데 지금 뭐 제가 당황하고 있어요. 레시피 막 이런. 그
먼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어떤 예. 음식을 좋아하세요 예, 하는 예, 거예요. 예, 개인의 기호들은 다 다르죠. 네. 인간마다 다 시각각으로 다 그럼요. 좋아하는 예, 예. 음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머릿속에 만들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라고 머릿속에 하나를 그러니까 편견 같은 거죠. 음식에 편견 대한 같은 것을 편견. 만들어 놔놓으면 예. 그 음식에 대해서만 예, 좋은 예. 품평의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네. 그냥 놓이기만 하면 침 질질 흘리면서 뭐 막 이런 게 있을 것인데 예. 의도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은 없다라고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하죠. 그래야만 이 음식에 대해서 조금 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 감각들이 만들어지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지금 없습니다. 네. 지급상 없어야 됩니다. 직업상 없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여전히 기자시다. 왜 그렇죠. 우리가 기사 쓸 때 어떤 편견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쓰려고 무지하게 그렇죠. 노력하잖아요. 공정해야 된다. 막 맞습니다. 자기한테 막 암호를 걸고 주문을 걸고 맞습니다. 그러는데 음식에 대해서도 그래야 똑같습니다. 된다. 예,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취재하시고 기사 쓰는 우리 기자들처럼 취재하고 기사 쓰는 기자들처럼 그 선생님도 맛을 보면서 음식을 드시면서 다 지금 평가를 하시고 좋은 음식인지 나쁜 음식인지 다 드셔봐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이거 예. 객관 그 음식에 대한 그 황교익의 평가가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음식의 품평에 대한 기본적인 그 품평에 대한 개념들, 기준들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내 입에 맞다고 해서 그 음식이 맛있다, 내 기호에 적합하다고 해서 맛있다라고 품평하면 그거는 객관성을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품평 기준이 있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이란 무엇인가, 요리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이 정립돼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요리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식재료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하는 행위이다. 그 기준, 그 개념에 따라서 제가 기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저 요리는 재료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을 했는가, 적절한 계절과 지역에 맞는 재료를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저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드러운 게 장점이라 그러면 그 부드러움을 얼마만큼 극대화하는 요리법을 썼는가, 단점이 좀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라 그러면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요리 방법을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 입에는 네. 맛이 없게 느껴지더라도 그런 논리를 잘 따라서 한 것이라 그러면 네. 좋은 음식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분한테는 그 음식이 또 맛있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그 음식에 대한 품평도 그냥 내 입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품평의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을 겁니다. 뭐 영화평, 뭐 그렇습니다. 문학평, 미술평. 내가 나는 그 멜로 영화를 좋아해. 그래서 멜로 영화에만 점수를 좋게 주고 폭력성 있는 영화는 그렇죠. 뭐 낮은 점수 주고 이렇게 하면 영화 평론가로서 이 군인은 사라져.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없이 자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기호는 절제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아주 직업윤리에 충실한 분이시다. 오랫동안 먹고 살려면 그렇게 오랫동안 먹고 살려면. 아니 지금 그 직업윤리에 충실하시지 않은 분들이 지금 막 대거 감옥으로 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어서 맞습니다. 그 음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주 꼼꼼한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는데 참 대한민국 웃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이었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리셨는데요. KBS의 출연 정지 소식을 처음 알리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장관이 전부 다 이게 이를테면 블랙리스트 파문이 있었고 충격을 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거 못할 거다. 없겠지. 설마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도 작동 중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맞아요. 처음 딱 KBS가 나오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지 드셨습니까? 그 정확한 워딩은 이랬어요. 네, 예. 나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네네. 실질적인 대선 기간이니까 네. 프로그램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뒤로 미룬다라는 것은 저도 뭐 방송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언제 다시 그걸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방송이라는 게 시시각각으로 상황 그렇습니다. 계속 바뀌고 예. 하니까 그건 또 그 제작 PD나 작가들의 입장, 제작진들의 입장에 따라서 그 상황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언제 치러질지를 몰라요. 모르죠. 그죠? 탄핵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게 인용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사실 뭐 인용될 거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예.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네. 언제 될지도 모르고요. 네네. 대선은 언제 치러질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끝없이 미루는 일은 그냥 안 한다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프로그램이 못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좀 해봐라. 네. 두부로 포럼에 공동 대표로 참여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왜 내가 방송 출연에 제약 조건이 돼야 되느냐? 네.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 제가 출마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도 아니고 네. 선거 캠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단지 시민 네트워크에 참여한 것을 두고 누구를 지지한다라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을 두고 내가 왜 방송에 그것도 뭐 정치 프로그램도 아니고 네. 방송에 나가서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홍보 발언을 할 그런 그런 것도 프로그램도 아니고.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 아침마당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좋은 식재료 고르는 법. 그러니까 식재료하고 정치하고 무슨 그렇죠. 상관이 있다고? 전혀 예. 그뭐 좋은 식재료 고르는 법 그것도 녹화로 해요. 예. 그 안에 제가 특정 정치인을 뭐 지지하고 홍보하는 예. 그런 우호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죠. 예. 한다 하시더라도 다 편집되겠죠. 잘리죠. 예. 할 일도 할 일도 없고요. 없고, 예. 네. 전혀 그 관계가 없는 일. 그렇죠. 그 한 시간 안에 그 예. 식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담아서 이야기를 예. 하려고 그러면 저한테 시간도 부족해요. 무슨 정치인한테 지지하는 발언을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 뺏길 수도 없는 거죠. 예, 예. 그걸 왜 못하게 하는가 저는 근데 또 언뜻 또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죠. 저는 방송 뭐 글 쓰는 것, 강의, 뭐 기타 등등의 네. 일을 해요. 언론인으로서 하는 일이 뭐 여러 네. 매체들하고의 그 같은 작업 같이 하는 거죠. 저는 프리랜서고요. 제가 네, 뭐 네.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제 직업을 유지하는데 제약이 있다라는 그런 사인이기도 하죠. 네. 너는 너 직업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정치적인 의견은 말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사인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분들은 그것을 뭐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 뜻은 아니었겠죠. 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협박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너는 먹고 살려고 하면 정치적인 견해를 말하지 마. 이런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는 권리, 자유, 뭐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갖다가 포기하라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누구를 지지하는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반기문 씨를 지지하든 문재인 씨를 지지하든 네. 누구를 지지하든지 간에
그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 네. 직업에 일을 수행하는 것에 지장을 받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또 다시 저한테 어떤 그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포감이죠. 네. 내가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을 가지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그 박정희 정권 때부터 내려오는 네. 그 오랜 전통의 공포입니다. 그 공포감도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게 되겠죠. 이걸 이야기를 해 마라. 그냥 조용히 입 닥치고 있다가 그냥 대선 끝나고 아침마당 또 불러주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그래야 내가 이 직업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것과 이것을 그냥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나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냥 공개적으로 이 일을 항의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은 나만이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네. 나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거였죠. 지금 문재인 씨 지지를 네. 앞으로 내세우고 만들어진 더불어 포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몇 분 정도 참여를 되세요, 하고 문화예술대? 있습니다. 지금 공동대표는 20여 명이고요. 공동 대표가 20여 명이나 돼요? 그렇죠. 저 혼자 달랑 대표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 근데 저는 공동 대표라고 그래서 한 두세 분 정도 되나 했어요. 근데 그렇지 대표가 20명이나 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참여하실 분이 수백 명 되세요. 그러면 저는 그 제작을 하기로 진행을 하다가 네. 중간에 통보를 받은 경우죠. 예, 예. 그런데 그 수백 명의 분들은 그 뭐 제작 진행되거나 당장에 출연 중이 아니라 그러면 네, 네. 그냥 KBS에서 섭외에서 제외되는 거죠. 섭외에서 제외된다. 네. 근데 그 당사자는 모르죠. 내가 KBS 섭외에 제외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죠. KBS는 네. 그렇게 섭외에서 제외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 네, 네.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명박 섭외에서 대통령. 제외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명단을 작성을 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흔히 블랙리스트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예. 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문건으로 페이퍼로만 네. 있는 것을 두고 블랙리스트라고 해야 되는가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KBS에서 아주 상위층에서 더불어 포럼 참여하는 분들 다 섭외해서 이번에 제외해. 말로 하는 거죠. 말로. 그러면 더불어 포럼에 참여했던 그분들은 다 명단이 다 공개돼 있는 거죠. 네, 네. 공개돼 있는 명단 그 자체가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죠. 지금의 제 경우를 봐서는 저는 일단 KBS에서 출연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통보를 받았으니까 네. 그분들도 똑같이 지금 섭외 제외 네. 대상자로 지금 실질적으로 문건은 작성되지 않았지만은 네네. 실질적인 블랙리스트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치에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정치적인 의견을 내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하는 일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을 공론화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지금 KBS가 밝힌 것은 실질적인 선거 기간이다, 네. 대선 기간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지금 KBS가 선거 기간을 정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선관위가 아니죠. KBS는 선관위가 아닙니다. 예. 그 KBS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네. 제작 가이드라인에 예, 맞습니다. 있는 것이 그 제작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책자로 이렇게 존재해요. 네.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제작 가이드라인에 보면 그 선거 기간에는 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하는 그런 분들은 보도 프로그램 같은데 이런 데서 인터뷰할 때 조심해야 되고 네, 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것도 뭐 부록에 아주 뒤에 이렇게 있는 예, 거라 예, 그러더라고요. 예, 나는 예. 그 가이드라인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양 프로그램, 오락 연애 프로그램까지 그 조항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은 하여간 그 앞부분에 보면 선거 기간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기간이라는 것은 아마 법적 선거 기간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당연히 선관위에 등록을 하고 난 다음부터의 일이겠죠. 네. 그런데 그 선거 기간을 KBS는 자의적으로 지금 선거 기간이다라고 그냥 해석을 한 거죠. 그 KBS 마음인 거죠. 네. KBS가 그 법적인 선거 기간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네. 그 자의적인 해석이죠. KBS가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그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보도 프로그램이나 네. 뭐 정치 프로그램 이런 데에서는 특정의 지지자가 나와서 그 지지의 발언만 하게 하는 것은 사실 네, 무리가 네.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반드시 그 반대의 지지자가 그만큼의 시간을 확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기계적인 중립을 요구하는 무엇이 이렇게 장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는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음식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교양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교양 프로그램까지 제재를 가해야 되는 일인가? 그게 중립의 일인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몇 가지 좀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KBS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MB 정부 때부터 블랙리스트. 그래서 그때 그 코미디언 김미화 씨 출연 금지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한 10년간 통으로 여전히 이게 작동되는 원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에 몇 가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먹고 살려면 네. 그냥 입 닥치고 있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뀌건 어떻게 됐든 선거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아침마당에서 불러줄 테니까 그때까지 조용히 있을까? 아니면 이거를 확 얘기를 할까? 굉장히 내적 갈등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조직에 있지 않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런 공포.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배우들한테 MB 정권 때 그렇죠. 출연이 섭외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던 배우였는데 갑자기 출연 섭외가 딱 끊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되게 일종의 이제 그 고민을 하더라고요. 먹고 맞습니다. 살 길이 막혔다. 그 방송이나 예. 영화나 뭐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얼굴을 내비치는 분들이 사실 그 정치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것으로 네. 그 정치적인 의견 때문에 나하고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해서 네. 이렇게 잘리는 그것도 있겠지만 또 네. 다른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 이미지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고상한 그 나름대로 그 캐릭터라는 게 있죠. 저분은 뭐 음식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이야. 그 연기자도 그런 게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 네. 이미지들이 안성기 네, 그러면 네. 포근한 중년 남성의 뭐 이렇게 다들 하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논란에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원래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가수로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마칼럼니스트로서의 그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늘 걱정을 하는 거죠. 제 주변에 사실 뭐 연예인들이나 뭐 방송하시는 분들하고 네. 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걸 제일 걱정해요. 정치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게 이런 거죠. 뭐 많은 저 댓글 같은데 이런 게 많아요. 음식 이야기는 하지 무슨 정치 이야기를 해. 아니 근데 왜 입맛 떨어지게 왜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와 당신들의 직업은 두 개를 분리시키는 이런 것이죠. 근데 이런 그 분위기가 한국 사회는 굉장히 팽배해요. 근데 이거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치적인 그러니까. 시민의 권리죠, 그것도. 정치는 네. 그러니까
원래 정치 행위라는 예, 것은 예.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존재하죠. 네. 뭐 국회의원들, 예, 예. 지역의 의회 의원들이나 예, 예. 그 정당에 가입해서 음. 선출직에 나가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거는 이제 법적인 카테고리 안에서의 네네. 정치 행위인 거죠. 그런데 일반의 시민들도 똑같이 정치 행위를 하거든요. 그럼요.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네네. 그분들 실질적으로 정치 행위를 법적 정치 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 압박이 되는 것이고 어떤 요구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국가가 네. 그 시민들의 압박과 요구에 네, 따라서 네. 움직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의견을 안 가지고 그냥 내버려도 그냥 정치인들이나 하는 거야 하는 네. 순간 네. 이 사람들 권력 맛 한 번 들이면 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보고 있지 꼴을 지금 않습니까? 보고 있잖아요. 그 꼴을. 맞습니다.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잘하는 거겠지 내버려도. 그 잘하는 거겠지 내버려도 감시 기능이 사실 언론한테 있는데 언론도 제 역할을 못했으니까 네.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언론 정치 이런 것에 대한 또 다른 감시의 기능들, 압박, 네. 요구의 기능들을 해야 되는 것은 예. 공화국의 시민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인 거죠. 맞습니다. 시민이 그 일을 하지 않는 순간 네. 이 나라는 시민의 것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헤쳐먹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걸 그 꼴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하라라고 나보고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지 말고 발언하지도 말고 입 닥치고 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이야기와 같은 거죠. KBS는 나한테 그런 권리를 포기해야만이 너는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공화국이에요. 네. 민주공화국이에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를 네. 지지자를 네.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걸 왜 포기하라고 그래요? 네. 아, 갑자기 그냥 속이 확 후련해졌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죠. KBS가 이런 거죠. 우리 방송에 계속 출연하고 싶으면 정치적인 생각은 하지 마. 그러니까 정치적 식견은 거세를 당해야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어. 그 중립이라는 용어를 네. 써요. 네. 그러면서 그 정치적으로 중립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네. 건데 그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한테 중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정치적 중립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의 것인데 네. 어떤 뭐 정치 권력이 위에서 바뀐다 하더라도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작동을 해야 되니까 네. 그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 외에 시민들의 방송이나 그러니까 시민들이 표현하는 것에 중립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와 같은 거죠. 그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그 용어를 남발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공무원들도 뭐 예컨대 기획재정부 공무원이다. 자신의 정치관이 없겠습니까? 좋아하는 그럼요. 후보가 없겠습니까? 다 있겠죠. 그렇지만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 업역에서의 객관성, 앞서 이제 선생님께서 음식을 평가할 때도 공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다 먹어보고 평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직업 윤리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만 중립이라는 거, 공무원들의 중립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향과 성향과 관계없이 없이. 그 공무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예. 중립인 예. 거죠. 어찌 보자면 KBS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시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식, 그것을 네.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끔 열려 있어야 되는 게 공영방송이 가져야 되는 자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공영방송 KBS가 자기 역할을 못해서 촛불 시민들 1,000만이 나왔습니다. 1,0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MBC, 또 맞아요. KBS 보도 똑바로 해라 이렇게 비판이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KBS는 아직도 이런 방식으로 편가르기를 정치적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 수준, 네. 사실 뭐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뭐 그렇게 아주 높은 그 상황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자력 그 권리가 시민에게 있다라는 것까지를 지금 파악하는 게도 사실 아직 힘들어하는 정도. 뭐 촛불이라는 게 그 많은 구호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네.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네. 우리가 입으로 지금 뱉으면서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아직까지 공화국의 시민 의식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없다는 예, 예. 거겠죠. 그 수준에서도 KBS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은 그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얼마만큼 공정하지 못한지 스스로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죠. 네. KBS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될 게 그것은 내가 만드는 방송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다 시청료 내잖아요. 그럼요. 그 강제 징수하잖아요. 예. 세금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걸 준조세죠. 네. 그 운영되는 게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네. 것인데 그걸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뭐 조문을 해석하고 무턱하고 하는 그런 선거기간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게 선거기간이야 하고 네, 이렇게 예. 하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죠. 항상 무엇이 바른 방송인가? 뭐 상 방송도 똑같이 네. 마찬가지로 뭐 이 오마이뉴스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기자로서 윤리, 예, 언론인으로서 윤리, 그거는 양심 이런 거 그렇습니다. 항상 되새기고 매일 출근할 때마다 예. 내가 기자로서의 양심과 윤리 그걸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끝없이 반복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합당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KBS 조직원들한테 다 묻고 싶어요. 그렇게 공정하지 못한 방송들이 쭉 나왔다는 것은 다 알아요.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더불어 포럼의 공동 대표 그것도 20명이에요. 한 3명, 2명도 아니고 20명이나 되는데 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하는 일종의 이제 자발적 시민 지지 그룹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공동 대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이 넌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뭐 굳이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나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송혜 선생님 그리고 최불암 선생님 두 분은 또 나오세요. 이 두 분이 박근혜 후보 지지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12년 그 상황, 네. 그 대선 상황이었죠. 그 송혜 선생님, 사실 그 송혜 선생님과 최불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이 논란에 네. 끌어넣는 게 네. 마땅하지 않다 해서 처음에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안 하려고 하셨죠. 네. 그런데 거기서 뭐 자꾸 그 케이스를 자꾸 네.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네. 그런 여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출연자들을 똑같이 이렇게 배제했다. 배제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KBS 주장 이런 거예요. 2012년 개그맨 최형만, 그다음에 씨름 선수 이만기, 그리고 하일도 하일 전부 예. 출연 정지시켰다. 그러므로 공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 방송 출연한 애가 송혜 선생님이죠. 그 대선 3일 전에 예. 나간 방송 전국 노래자랑 네네. 하는 게 그냥 그게 나갔어요. 전국 노래자랑이 그 방송되는 그 바로 전날에 네. 송혜 선생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그 네. 뉴스에 다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막 예. 단상에 서서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나왔죠. 근데 그 다음 날 그냥 전국 노래자랑 그냥 그대로. 근데 그 KBS의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다르게 편성할 수 없었다. 우리 그 KBS 같은 이런 모든 방송에서 긴급 편성 이런 것들 다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럼요. 그런 예. 거 1시간 정도 훅 드러내고 예. 영화 그- 신문면 되죠. 그러죠. 예. 그 KBS 만든 그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 참 예. 많잖아요. 예, 예. 그런 거 하나 그냥 걸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 예. 자막에다가 예. 그 저한테 그 규칙으로 정해줬던 그거 그냥 자막으로 걸면 KBS는 공정한 일이 되는 네. 거겠죠. 예. 나름대로 공정성. 근데 그거 안 했어요. 그리고 최불암 선생은 10월 달이었죠. 캠프에
그 박근혜 캠프에 그 참가를 합니다. 그때 한국인의 밥상을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한국인의 밥상의 그러면 진행자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KBS가 내놓은 해명 자료는 이랬어요. 한국인의 밥상은 정치 시사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아침마당도 아닌데. 그렇죠. 교양 프로그램이라서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대선 기간에서는 그 시사 정치 이런 것은 배제돼야 되겠지만 교양 프로그램이니까 그 배제해야 될지 어떨지는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KBS에서 그렇게 자료를 내놨었어요. 네. 완전히 그러면서 그 최불암 선생은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최불암 선생과 송해 선생의 케이스는 다르고 저하고 왜 다르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거죠. 공평성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 이야기를 했더니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너는 송해 선생이나 최불암 선생 급도 아니잖아. 왜 그러냐? 저같이 알려졌거나 송해 선생님처럼 뭐 최불암 선생님처럼 아주 유명하거나 아니면 그냥 시장에서 좌판에서 물건을 파는 할머니나 다 똑같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자유는 가지는 겁니다. 그런 일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동등한 권리를 두고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적용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화국으로서 시민의식을 실종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신분사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말해지는지 저는 아까 이야기했죠. 한국에는 아직 정치의식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것은 사실 신분 사회에서나 있음직한 것이고요. 특히나 KBS 같은 공영방송이 민주공화국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굉장히 자의적인 잣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그 선거 기간, 그 대선의 기간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KBS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들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케이스가 저한테 떨어진 거예요. 저도 사실 당혹스럽죠. 사실 저는 음식 이야기만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하고 싶죠. 이런 정치 이야기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하필 날까? 그랬더니 만만하잖아. 아이 그러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올겨울의 필수품 USB 발열 복대 들어보셨나요? 가메쿠가 만든 USB 탄소섬유 발열 복대는 원적 개선이 방사되는 건강 복대입니다. 초슬립 디자인으로 착용감이 느껴지지 않고 뱃살을 감추고 허리를 받쳐주어 허리가 편안합니다. 옷lep시도 살고 추위 걱정도 없으니 연말 모임에도 꼭 입고 가세요. 혹시 집에서만 사용 가능하냐고요? 아닙니다. USB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니 언제 어디서든 간편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 허리가 불편하신 분, 직장인, 주부, 노약자, 환자, 야외 활동이나 추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 특히 배가 차가워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종일 배가 뜨끈뜨끈합니다. 탄소섬유 발열체부터 기능성 원단 USB 케이블 봉제까지 국내 100% 제작 생산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가메코를 검색해주세요. 주소는 gamec.co.kr입니다. 아참! 전자파 걱정, 감전 걱정은 전혀 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선물하세요. 가메코가 만든 USB 탄소섬유 발열 복대. 용기 있는 고백이 선생님의 용기 사실 그래요. 그 방송인이 되셨기 때문에 뭐 자꾸 이런 논란을 키우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그냥 뭐 하지 뭐 이런 불이익 많았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용기 있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많은 방송계 후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직업군은 뭐 연기자가 됐든 뭐 가수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다는 생각은 들어요. 특히 이제 지금 KBS 내부에서 논쟁이 붙었어요. 이제 새 노조가 붙었거든요. KBS 네, 노조가 맞습니다. 좀 똑바로 알고 대응해라 회사가. 그리고 무슨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이거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별책 부록의 실무자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선거 보도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거지 교양 프로그램은 관련 내용도 없다. 근데 이걸 갖다가 무슨 황당하게 이렇게 대입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논란을 자초하냐. 창피해 죽겠다. 저도 몰랐어요. 네. 그 노조에서 낸 성명을 보고 네네. 아 그게 가이드라인 안에 본편도 아니고 부록. 부록이고 예. 그것도 교양 프로그램에는 해당되는 해당도 안 것도 되고. 아는 것이다. 예. 그러면 나한테 그러면 그 예. 통보를 한 그거는 뭔 뭐야? 근거로 뭐야? 그래서 그 제작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좀 까서 보고 싶어요. 제 KBS에서 그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본 적은 있거든요. 책자가 한 요만하더라고요. 예. 그걸 한번 까서 예. 그 KBS 계신 분들 있으면 그거 좀 공개를 좀 해주세요. 공개를 좀 해주세요. 예. 그걸 외부인이 사실 그거 보자 하는 게 사실 그 책자를 갖다 제가 구하려고 그러면 예, 구할 수도 예. 있겠죠. 예, 통로를 예, 통해서. 예, 그런데 예. 그런 것은 좀 정상적인 게 아닌 것 같고요. 내부에 계신 분들이 그 제작 가이드라인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네.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SNS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KBS 종사자들이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몇몇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가지 괜히 쓸데없는 걸로 논쟁을 만들어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촛불 시민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쟁점을 만드느냐. 그래서 소위 이제 국장단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뭐 공적 조직이나 사적 조직이나 네. 어떻게 그 언론인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직장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건 언론인으로서의 그 힘은 맞습니다. 사라지는 예, 거거든요. 예, 예. 그 개개인이 단독적으로 언론인의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직장 내에서 위에서 시키니까 뭐 하니까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하는 이런 것에 빠져들면 그 언론인으로서는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 거죠. 직장 생활, 직장 구하자 그러면 네. 다른 일거리도 있잖아 많이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예, 예. 나는 언론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반문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정확하게 솔직히 네. 양심 언론인에서 양심에 가책 드는 일을 내가 했다 그러면 다른 직업을 선택하십시오. KBS 교양제작국장입니까? 몰라요. 그 예? 라인들 저는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아침마당에 속해 있는 부서의 국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언론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잘한 결정을 했나, 공정한 그 위에 결정이었나 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뭐 사장님도 한번 생각해봐야 사장님도 되겠죠. 생각해 보시고 이사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저희가 강권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아주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아침마당을 딱 틀면서 시작을 하죠, 하루를. 맞습니다. 애들 보내놓고, 보내놓고 네. 남편 출근시키고 대충 좀 청소기 돌리고 맞아요. 커피하고 과일 딱 놓고 딱 틀면 아침마당이 나오죠. 그러면서 맞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주부들의 애청 프로그램이에요. 이곳에서 하려던 게 맛있는 식재료를 고르는 요령. 예. 설 앞두고. 그 PD와 작가들과 네. 같이 앉아서 뭘 네. 할까 네. 뭐 이래서 한 2시간 회의를 했어요. 이야, 사전 회의를. 예. 네. 원래 그 방송 그렇게 사전 회의를 많이 길게 하죠. 하죠. 예. 길게.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걸 하자. 그 방송은 전에도 제가 한번 그 상방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목요 한 시간을. 특강.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는 조금 관념적인 맛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관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실질적인 사과, 배, 무, 배추, 고추 뭐 이런 것들 시장에만 가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농사를 지었던 그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무엇이 좋은가 다 알아요. 고추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익어가니까 첫물, 둘째 물, 셋째 물 이런 것들이 다 그게 다르다. 용도도 다르다. 뭐 이런 것들 다 알죠. 배추는 어떻게 무거워야 되는가, 가벼워야 되는가 그런 것은 농사지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모릅니다. 농민이 한 4%밖에 안 돼요. 거의 96%가 노동자로 거의 살거든요. 아주 조금의 자본가 빼놓고 시장에 가서 그 재료를 사올 때 네.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기준들이 참 모호하죠. 그리고 방송에서 잘못된 기준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맞아요. 알려져 있어요. 네. 그걸 바로 잡는 일도 제가 끊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일 그러니까요.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이번에는 그냥 네. 그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맛없는 한국의 식재료들이 맛없는 상태로 유통되는 것은 소비자들이 농업에 농사 짓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니까 농업은 농작물은 원래 이런 것이다라는 것도 이렇게 알리고 소비자들의 농산물을 선택하는 기준점을 조금 바꾸면 농민들도 편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저도 주부니까 급 궁금해지는데 좋은 무나 좋은 고추나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요령 물론 이제 다 품목별로 다르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꼽아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그냥 그 재래시장 가지 못하고 대개는 마트에서 그냥 훅 이렇게 사가지고 가거든요. 저 배추 고르는 요령만 하나 배추. 가르쳐요. 예, 배추. 예. 우리는 배추 그러면 다 고랭지부터 예, 떠올립니다. 고랭지. 그렇습니다. 예. 그 고랭지 강원도의 뭐 삼척이나 뭐 예, 이런 예, 지역에서 예, 예. 재배를 하는 것은 네. 평지에서 여름에 배추를 재배하지 못하니까 그 위 지역에서 재배를 하는 거거든요. 계절적인 한계 때문에 여름 배추나 초가을 배추 이런 것을 보통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배추는 원래 9월 중순쯤에 모종을 내고 11월 중순쯤에 거두는 겨울 작물이거든요. 그렇게 여름 가을용의 그런 배추는 사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이지 네. 배추가 아주 맛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봐야 그래요?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고랭지 배추라는 건가요? 이미지죠. 이미지. 저도 그 고랭지 배추밭에 가봤는데 네. 와 경치가 너무 좋아요. 경치가요. 경치만 좋을 뿐이지 예. 아주 비탈이 많이 져 있거든요. 예. 거의 45도 예, 각도로 예. 쫙 이렇게 예, 돼 예, 있어요. 예. 거기서는 걸음 주기도 힘들어요. 그럼 한번 줘봤자 비 오면 다 쉽게 내려가죠. 그래서 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선선하다 그러더라도 그 여름에는 그래도 병해충이 많이 끓죠. 배추는 9월 중순에 모종을 내는 이유가 그때부터는 선선해지니까 병해충이 잘 안 붙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선선하더라도 예. 아무래도 병해충이 있죠. 그래서 뭐 농약도 많이 치고요. 일단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맛이 중요한데 네. 배추는 지금이 맛있어요. 지금이요? 네. 요새는 봄동 먹는 철 아니에요? 겨울 배추, 겨울 배추. 월동. 월동 배추. 저 해남이나 이쪽 네. 남해 쪽 이런 아. 따뜻한 데 가면 배추가 막 이게 눈이 막 덮여 있는 거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거 죽은 거 아니에요. 안 살아 죽은 있어요. 거예요? 예, 죽었으면 다 썩어서 뭉그러졌겠죠. 네네네. 끝잎은 예. 꽁꽁 얼었죠. 예. 한 3-4장 정도는 거의 예. 얼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예, 예. 안에 살아 있는데 배추가 이 추운 겨울에 자기가 살려고 하면 일단 수분을 날려야 돼요. 물이 좀 적어야 안 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분. 그리고 부동액을 만들어야 돼요. 몸 안에 자동차처럼. 그래서 당을 만들어요. 해남 배추가 달구나.
겨울에 들어간 예, 그런 예. 배추가 맛있죠. 뭐 고랭지라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쪽에서도 맛있는 게 배추는 적어도 서리 3번 정도는 맞아야 아. 그래야 맛이 들기 시작해요. 배추 고르는 요령 팁에서 가끔씩 나오는 예, 게 예, 무거운 게 좋아요. 속이 꽉 찬 차는 게 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벼운 게 좋고요. 그래요. 수분을 날렸으니까 가볍지 않겠습니까? 네네네네. 그리고 꽉 차면 그 안에 예. 그 배추가 이게 대사작용하는데 네네. 방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배춧잎이 조금씩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 게 맛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배추는 그냥 어느 지역이 배추이든지 간에 지금 다 영하로 다 떨어졌잖아요. 네. 눈에 쌓이고 뭐 맞아요. 이랬을 거예요. 예, 예. 그냥 맛있어요. 오. 이런 거 그냥 그렇구나. 그 저녁에 그굴 맛있을 질이잖아요. 굴. 지금 예, 굴. 예. 그러니까 배추 굴 이렇게 사와서 거기에 더 올려가지고 그냥 그 생채. 생채 이렇게 해서 맛있죠. 배추국도 맛있고요. 배추 배추국. 부침개도 배추 맛있고요. 부침개. 배추는 예. 김장철에 이렇게 네. 해서 먹는 게 아니라 겨울에 네. 겨울의 채소다, 겨울 채소다 겨울 이렇게 채소다. 생각을 머릿속에 하나 딱 심어 주는 거죠.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도 그 소비층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배추는 내 김장철에만 집중적으로 출하하기 위해서 와 이렇게 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추 가격이 진폭이 굉장히 심해요. 농작물이 소비되는 것을 연중으로 이렇게 길게 조금 늘려놓을수록 농민 입장에서는 유리해요. 그렇군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농작물의 맛을 제대로 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알게 되는 것이 곧 농민과 소비자 모두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아침마당에 나가서 하려고 했었는데 팟짱에 나오셔서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스피커는 아침마당에 비해서 굉장히 작지만 그래도 오늘 알토란 같은 그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요령 배추편 저희가 함께 보도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댓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음식 말고도 해박하시네. 역시 황교익 칼럼니스트 짱. 정말 똑똑하시다. 응원합니다. 감동입니다. 공영방송이라고요? 공갈방송 아닙니까? 예. 막 굉장히 많은 댓글들 와 있는데요. 저희가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황교익 선생님 모시고 저희가 62분 14초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그래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나오세요. 저희가 정치 말고도 음식과 관련된 뭔가를 좀 해야겠다는 이게 필이 딱 꽂혔어요. 저희가 이제 뭔가 좀 나라가 정상화가 되면 이 탄핵 정국이 끝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좀 저희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렇게 뭐 음식 이야기나 하지 뭐 네. 정치적인 논란까지 그 안에까지 들어와 있느냐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거 공화국의 시민으로 살려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표현의 의사 표현들을 이런 걸 자유롭게 네. 어떠한 압박이나 걱정, 공포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 사회를 지금 만들자라고 지금 탄핵이며 뭐며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광화문 촛불도 사실 네. 그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일이 아주 아침마당에 출연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네. 저 때만 이제 끝나고 다시 정상으로 공화국다운 그런 사회에서 살았으면 하네요. 네. 조만간 봄이 오듯이 정상적인 공화국을 공화국의 시민으로 살 날이 그래요. 얼마 안 남았다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너무 재밌었고요. 네. 선생님 또 만나 뵙기를 기약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2년 넘게 진행을 하면서 최고의 덕담을 해주신 것 같아요. 놀자는 분들이 없어요. 맨날 팟짱에 나오면 어떻게 이 나라를 개혁할 건지 막 진지한 이야기 하는데 한 15일 놀자. 보름까지 한 놀자 15일 정도. 놀아야 뭐 돼. 논다고 뭐 바뀌냐. 예? 우리나라가 근로시간 아마 거의 세계 세계 1위를 최고, 예. 달리고 있는 거죠. 네.
돈도 웬만큼 버는 나라에 들어가죠. 네. 뭐 사실 불공평한 그렇습니다. 분배는 뭐 있는 것이긴 네. 하지만은 그런데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요. 노는 게 없어요. 놀아야 돼요. 놀 줄 몰라요. 예, 놀아야 맞아요. 됩니다. 예. 죽도록 일만 하는 나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 참 부러웠습니다. 원래 기자 하셨잖아요. 예. 그러다가 맛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을 새로 개발하신 거죠. 인생 이모작을. 그런 셈이죠. 예. 뭐 없는 영역을 그냥 만든 예. 거죠. 예. 예. 어떻게 마지막 출입처가 어디셨는데 맛칼럼니스트를 하시게 되신 건가요? 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이 언론계에 있는 분들은 뭐 다 비슷할 겁니다. 네. 그 말년은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을 안 보이죠. 연이 늘 추하죠. 그 기자의 예. 파워라는 게 사실 언론사의 파워와 이렇게 거의 그렇습니다. 동격인 예. 거죠. 예. 그거 끈 떨어지면 예. 그냥 그 한낱 힘없는 개인으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저 꼴을 당할 것을 예. 늘 염려했었죠. 예. 그래서 뭔가 끈이 떨어져도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늙어 죽을 때까지 예. 일할 수 있는 예. 무엇이 없을까? 일한다 그러는 게 또 이상하네. 놀자 그래놓고 그걸 찾다가 네. 음식 관련되는 글쓰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것은 그냥 일본에 그 회사에서 일본에 뭐 한번 가서 뭐 보라고 한 일주일 정도. 네. 취재를 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뭐 견학 겸 뭐 일본의 농업 현실들 네. 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예, 갔는데 예, 예. 1992년 1년 뭐 이쯤이었을 거예요. 해외 여행에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가. 그 여행 자유화 그렇죠. 그게 뭐 87 88년이네요. 87년인가 이후일 그쯤 거예요, 되죠. 아마. 예.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닐 때 예, 꿈도 예. 못 꿨던 일이죠. 예. 일본 가서 보니까 방송을 텔레비전 트는 데마다 다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점에 갔더니 온통 음식책이고요. 음식 만화들 뭐 지하철에서 다 그걸 보고 있고요. 다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룰 수 있겠다. 보통 일본에서의 전체 흐름들 그렇죠. 이런 게 예. 한 20년 시차로 이렇게 우리한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일본에서는 벌써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한 10년 정도 닦아 놓으면 뒤에 내가 빛을 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음식 공부를 본격화한 거고요. 예. 사실 뭐 글쟁이가 음식 이야기를 쓴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웃기지도 않는 일이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직업이 어디 있어? 맞아요. 라는 거였죠. 근데 하다 보면 다 되거든요. 뭐 다른 사람이 하는 영역의 일을 굳이 내가 쫓아갈 것이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그냥 해야 만들어서, 된다. 예, 만들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운 좋게 예. 사실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한국 사회 음식을 열심히 예, 뜨드는 예. 그런 사회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예. 모르는 근데 거거든요. 진짜 됐잖아요, 그렇게. 운이 좋았던 것이기도 하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미래를 좀 보는 이게 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니 근데 진짜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모임이죠. 더불어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KBS 아침마당 출연 금지를 당한 분이 계십니다. 문화예술계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랙리스트는 살아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아침인데요. 오늘은 수요 미식회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계신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 첫 번째 출연이세요. 네. 팟짱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이 팟짱은 사실 정치적인 그 이슈들을 다루는 거니까 저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었겠죠. 저는 뭐 먹는 이야기 네. 하는 사람이고요. 네. 팟짱에서 먹는 이야기 안 하죠.
처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먹는 얘기를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AI는 좀 다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로 정치인들이 나와서 정치를 주로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오늘 우리가 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정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첫 출연하시는 분께 꼭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 200개국 그리고 전국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애청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을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연대 싫어하십니까? 솔리데리티? 200국에 쓰나 봐요. 예, 저희 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해외 교민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죠. 아, 그래요? 예, 그 뭐 설 다가오고 하니까 그 설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의 말들을 해요. 뭐 차례 차리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시댁에 가서 스트레스, 또 뭐 시집 장가 안 간 또 사람들은 또 거기에 가서 또 어른들한테 네. 여러 가지 말을 듣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왜 설날에 그렇게 네.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건지 네.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예. 이게 원래 설이라는 게 우리 그 농경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 일종의 춘제거든요. 네. 봄맞이 행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보름 그러니까 섣달 금음부터 대보름까지가 설인데 이 설이라는 것은 대보름 이후에 농경을 시작하기 이전에 한바탕 크게 노는 거거든요. 그냥 축제로 즐겨야 네. 되는데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이상야릇하게 형식만 남아서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이런 걸 없애려 그러면 우리는 놀자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사실 노는 걸 잘 몰라요. 예. 산업사회에 들어와서 예. 1960년대 이후부터 그냥 맞아요. 계속해서 일 이랬거든요. 죽도록 일만 하고 있죠. 그래서 예. 그래서 좀 놀자. 네. 그 차례 음식 그거 네. 뭐 유교식의 차림이거든요. 예. 그거 우리나라 뭐 유교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예. 그러니까 그냥 대충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 차려놓고 한바탕 놀자. 예. 술 마시고 예. 뭐 이러면서 대보름까지 한 15일 정도 휴가 줘야 돼요. 야, 10월까지 휴가 주자. 15일까지 예. 그렇게 해서 크게 노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뭐 연대의 말, 이 연대라는 것도 사실 잘 서로 막 이렇게 어울려서 놀아야 그렇죠. 사실 연대가 맞습니다. 되는 거거든요. 예. 골치 아픈 이야기 예. 모여 앉아서 머리 예. 맞대고 이러봤자 예. 연대 안 돼요. 서로 싸우기나 하고 이러거든요. 예. 연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는 겁니다. 다 같이 설날 맞아서 열심히 재미나게 노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팟짱 하고 단점을 극소화하는 행위이다. 그 그 개념에 따라서 제가 기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저 요리는 재료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을 했는가, 적절한 계절과 지역에 맞는 재료를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저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드러운 게 장점이라 그러면 그 부드러움을 얼마만큼 극대화하는 요리법을 썼는가, 단점이 좀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라 그러면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요리 방법을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 입에는 네. 맛이 없게 느껴지더라도 그런 논리를 잘 따라서 한 것이라 그러면 네. 좋은 음식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분한테는 그 음식이 또 맛있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그 음식에 대한 품평도 그냥 내 입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품평의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을 겁니다. 뭐 영화평, 뭐 그렇습니다. 문학평, 미술평. 내가 나는 그 멜로 영화를 좋아해. 그래서 멜로 영화에만 점수를 좋게 주고 폭력성 있는 영화는 그렇죠. 뭐 낮은 점수 주고 이렇게 하면 영화 평론가로서 이 군인은 사라져.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없이 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기호는 절제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아주 직업 윤리에 충실한 분이시다.
오랫동안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해야 오랫동안 먹고 살려면 아니 지금 그 직업윤리에 충실하시지 않은 분들이 지금 막 대거 감옥으로 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어서 맞습니다. 그 음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주 꼼꼼한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는데 참 대한민국 웃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지난 18일이었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리셨는데요. KBS의 출연 정지 소식을 처음 알리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장관이 전부 다 이게 이를테면 블랙리스트 파문이 있었고 충격을 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거 못할 거다. 없겠지. 설마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도 작동 중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맞아요. 처음 딱 KBS가 나오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그 정확한 워딩은 이랬어요. 네, 예. 나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네네. 실질적인 대선 기간이니까 네. 프로그램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뒤로 미룬다라는 것은 그 저도 뭐 방송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그 언제 다시 그걸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게 시시각각으로 상황 그렇습니다. 계속 바뀌고 예, 예. 하니까 그건 또 그 제작 PD나 작가들의 입장, 제작진들의 입장에 따라서 그 상황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언제 치러질지도 몰라요. 몰라죠. 그죠? 탄핵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게 인용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사실 뭐 인용될 거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예.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네. 언제 될지도 모르고요. 네네. 대선 언제 치러질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끝없이 미루는 일은 그냥 안 한다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프로그램이 못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좀 해봐라. 네. 두브로 포럼에 공동 대표로 참여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왜죠? 아이고. 뭐 소화불량이라는 것은 애사고요. 네. 뭐 순두부가 네. 유명한 마을에 갔다. 예, 예. 그랬을 때 그 순두부집 중에 잘하는 집 한 곳에 달랑 둘러가지고 그 동네가 어떻다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한 4집 정도 순두부집은 둘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6집의 순두부를 다 먹어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뭐 이 집 저 집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먹죠. 이야. 그러고 나면 한 5그릇 정도 먹고 나면 예. 입에서 이제 콩 비린내가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럴 것 속은 같아요. 니글니글하고요. 예. 거의 탈나죠. 예. 한 달 정도는 예. 콩 음식은 이렇게 예. 쳐다보기도 싫어져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악식가죠. 예. 그러니까 그 음식에 대해서 글을 쓰는 일이 곧 미식가라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은 이게 바르지 않습니다. 네. 취재자니까. 예. 미식가라는 것은 저 집이 맛있을 거야, 저게 맛있을 거야 하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사람이고요. 네. 저는 취재를 하는 사람이니까 미식가가 아니고 그렇군요. 굳이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악식가. 악식가다. 예. 저희가 주로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이제 생중계를 하니까 댓글창이 열려 있고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요. 그래요? 대개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오늘은 황장금.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뭐 이런 그 묵밥 레시피 있나요? 뭐 이런 저희가 생애 처음 겪는 이런 그 댓글이 들어와서 제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치적인 댓글을 막 다루셨는데 지금 뭐 제가 당황하고 있어요. 레시피 막 이런. 먼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어떤 예. 음식을 좋아하세요 예, 하는 예, 거예요. 예. 개인의 기호들은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인간마다 다 시각각으로 다 그럼요. 좋아하는 예, 예. 음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머릿속에 만들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라고 머릿속에 하나를 그러니까 편견 같은 거죠. 음식에 편견 대한 같은 것을 편견. 만들어 놔놓으면 네. 그 음식에 대해서만 네, 좋은 네. 품평의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네. 그냥 놓이기만 하면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이런 게 있을 것인데 네. 의도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은 없다라고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하죠. 그래야만 이 음식에 대해서 조금 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 감각들이 만들어지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지금 없습니다. 네. 지급상 없어야 됩니다. 직업상 없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여전히 기자시다. 왜 우리가 그렇죠. 기사 쓸 때 어떤 편견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쓰려고 무지하게 그렇죠. 노력하잖아요. 공정해야 된다. 막 맞습니다. 자기한테 막 암호를 걸고 주문을 걸고 맞습니다. 그러는데 음식에 대해서도 그래야 똑같습니다. 된다. 예,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취재하시고 기사 쓰는 우리 기자들처럼 취재하고 기사 쓰는 기자들처럼 그 선생님도 맛을 보면서 음식을 드시면서 다 지금 평가를 하시고 좋은 음식인지 나쁜 음식인지 다 드셔봐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이거 네. 객관 그 음식에 대한 그 황교익의 평가가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음식의 품평에 대한 기본적인 그 품평에 대한 개념들, 기준들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내 입에 맞다고 해서 그 음식이 맛있다, 내 기호에 적합하다고 해서 맛있다라고 품평하면 그거는 객관성을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품평 기준이 있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이란 무엇인가, 요리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요리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식재료의 장점을 극대화. 먹방이 대세잖아요. 원래 그 음식에 대한 글쓰기는 그리고 음식의 이모저모도 전국에 있는 식재료, 향토 음식 이런 것을 글로 담는 일은 꽤 오래 전부터 해왔던 일이고요. 네. 최근에 저 사람이 음식에 관련되는 전문가 글쟁이로 이렇게 자주 보이냐 하는 게 네. 근래에 들어온 먹방 쿡방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먹방 쿡방에 나와서 이게 맛있다라고 하고 뭐 그 먹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먹방도 가끔씩 찍기는 하지만은 네. 대체로 이렇게 말로 푸는 역할을 하죠. 그 음식의 유래며 그 음식의 가치며 의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먹방 쿡방하고는 조금 다른 영역의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근데 합니다. 그 요리도 좀 하는 걸 좋아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음식에 담긴 의미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제 선생님 전문 영역인데. 요리는 해요. 그러니까 한때는 그러니까 음식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 요리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은 아마 그 요리책 레시피북일 수도 있어요. 네. 바깥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일주일 동안 네, 네. 먹었던 음식 중에 이게 맛있다라고 생각되는 음식을 네. 집에서 주말에 이렇게 재현하는 오. 이런 방식의 요리 공부를 했죠. 네. 레시피를 그냥 네. 펼쳐놓고 그대로 따라 해도 절대 그 맛이 안 나와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 실패 많이 합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 그런 레시피를 읽으면서 그 맛이 네. 그 추구하는 예. 그 요리서를 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에헤. 맛의 그림을 같이 그려야 되거든요. 혼연일체가 돼야 됩니까? 머릿속에 음식 예. 맛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이런 맛을 내려고 이 레시피를 적어놨구나 하는 아하.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단순히 따라하면 절대 그 맛이 안 나오죠.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지면 이 레시피는 참고 사항이 되는 아하. 거거든요. 예. 그 머릿속에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잘 그려내는가 예. 그리고 손에 이제 그 다음에는 네. 이제 그거죠. 스킬이 필요하죠. 손맛. 예, 그린 대로 네. 손이 움직여 줘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 작업들은 예. 사실 오랫동안 했었죠. 그렇군요. 근데 요즘은 사실 음식 잘 안 해요. 왜 안 하세요? 바쁘셔가지고. 저는 먹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아니 네. 왠지 황교익 선생님하고 같이 다니고 싶어져요. 같이 다니면 맛있는 음식 진짜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미식가가 아니라 악식가라고 악식가? 이야기를 하고요. 예. 제 블로그도 악식가의 미식일기 뭐 이렇게 블로그 예. 제목을 달아놨거든요. 예. 뭐 굉장히 오래된 네. 일인데 무엇이든지 먹어야 되는 게 제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을 찾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는 것은 다 먹어야 되는 직업이죠. 예.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먹을 것이 아니다 싶은 것들 네. 이런 것들도 입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거를? 생물들 뭐 돼지고기 같은 거 예. 이게 이 집에 돼지고기가 질이 좋나 어떤가는 사실 굽기 전에 예. 날 것으로 이렇게 먹어봐야 알 수가 있어요. 진짜요? 돼지고기 숙성도 날걸. 오. 이거 뚝 잘라서 이렇게 씹어 먹어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해산물들 뭐 이런 거 홍합 예. 같은 거 예, 날로 예. 한번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것도 한번 맛을 봐야 아니 되겠죠. 혹시 그 질병에 위험이 상당히 따르죠. 예. 기생충이라든지 뭐 식중독 뭐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 이렇게 혹시 먹어야 그 되는 겁니다. 식중독에 걸리신 적도 있으세요? 그런 것도 많죠.